지금 단지에 카니발, 여기도 카니발, 그리고 저 뒤에도 여기도 카니발. 이 차는 지금 벌써 2달째 여기 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카니발이 매장에 이렇게 쌓여 있다 보니까 가격이 정말 많이 내려왔습니다. 요즘은 정말 1000만 원대에서도 카니발을 괜찮은 상태의 차를 살 수 있다 보니까 문의도 많고 판매량도 확실히 늘었는데요. 근데 희한한 게요, 이게 많이 팔리다 보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막상 타보니까 이게 똑같이 느끼시는 건지 요즘 참 이런 문의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. 가족이 많아서 샀는데 생각하고 좀 다르고, 짐을 많이 실으려고 샀는데 생각보다 크지가 않네요. 연비 때문에 샀는데 디젤 소리가 원래 이런가요?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차를 잘못 고른 게 아닙니다. 사실 이 카니발이 그런 용도에 딱 맞는 차라고 알려져 있는 게 잘못된 거죠. 마치 이런 겁니다. 강아지 키우면 귀엽고 행복할 줄만 아는데 막상 키워보면 병원비에 산책에 여행도 못 가는 현실 아시잖아요.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결과가 완전 다르잖아요. 카니발도 똑같습니다. 막상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알려져 있는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. 일단은 이 카니발이 어떤 용도의 차량인가부터 알고 넘어가자고요. 카니발하고 SUV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요. 이 지금 카니발하고 여기 보이시는 SUV, 이 차랑 실제로 보면 차도 크고 그리고 사람을 많이 태우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, 이 SUV랑 카니발은 출발점이 전혀 다릅니다. SUV는 험한 길도 다니고 역동적으로 다니는 걸 목적으로 만들어진 차고요. 그래서 스포츠, 유틸리티, 비히클 그런 뜻이고요. 근데 이 카니발은 다릅니다. 많은 사람이 편하게 멀리 오래 가는 걸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레저 밴 차량입니다. 그래서 RV 차량이라고 하죠. 자, 여기서 보통은 그럼 카니발이 더 크고 넓고 편하고 더 좋은 거 아닌가요?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. 일단은 아닙니다. 무조건 그렇지만도 않은 게요, 제가 딱 정해드린다면은 가족이 넷 이하이신 분들은 솔직히 카니발 안 사셔도 됩니다. 일반 그냥 소렌토나 산타페면 충분하고요. 카니발은 5인 이상, 여기에 이 3열을 실제로 진짜 사용하실 분들한테 맞는 차량입니다. 그래서 얼마 전에 제 고객님 중에 40대 부부분이신데 자녀가 2분 계시거든요. 그래서 총 4인인데 카니발을 사셨습니다.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연락이 오시더라고요. 아이가 둘이다 보니까 3열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주차할 때 차가 크다 보니까 식은땀만 나요. 이게 현실인 거죠. 그리고 차가 크다 보니까 와이프분도 운전하기가 부담스러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주차 문제나 실생활에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게요, 우리나라는 현재 오래된 상가나 아파트 이런 주차장에 이런 큰 차들이 진입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. 그리고 된다 하더라도 너무 좁아서 차가 크다 보니까 긁어먹을까봐 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면은 굳이 외부에 있는 주차장 아니면 공영주차장 이런 데를 막 찾아다녀야 되니까 이게 현실 속에서는 엄청 스트레스거든요. 그래서 이 카니발은 차를 구매하시기 전에 내 생활 반경이 이 차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먼저 체크해보고 구매하셔야 되는 겁니다. 보통 그렇잖아요. 넓은 집으로 이사가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면 관리비에 난방비에 청소 시간 2배로 들고, 그래서 제가 볼 땐 크다는 건 장점이긴 하지만 그 크기를 내가 매일 감당해야 한다는 거,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. 두 번째는요, 디젤 카니발의 특유의 공명음인데요. 한번 들려드릴게요. 들어보세요. 자, 이렇게 들리시나요? 요게 이 카니발 디젤 엔진의 특유의 공명음인데요. 보통은 카니발을 구매하실 때 디젤 차량으로 구매를 많이 하십니다. 이유는 단 하나, 이 디젤이 연비가 좋기 때문인데, 요즘에 주유소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예전에야 휘발유랑 디젤이 한 200~300원씩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디젤이 더 높을 때도 있더라고요. 연비 좋고 기름값 아끼려고 디젤을 골랐는데 그 전제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시대죠, 요즘은. 그리고 거기다가 카니발은 패밀리카입니다. 매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차라기보다는 주말에 아니면 레저용으로 한 번씩 그때마다 꺼내는 그런 용도의 차에 가깝기 때문에,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사용하는 게 더 이 차의 용도에 맞다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드린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디젤을 산다 하더라도 애초에 자주 타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연비로 아끼는 금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으실 거다,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고려해보지 않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제가 초반에 들려드렸죠, 디젤 엔진의 특유의 공명음, 요거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.
이게 괜찮으신 분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예민하신 분들은 이거 엄청 스트레스거든요. 좀 더 와닿게 얘기를 해드리면 윗집에서 의자 끄는 소리 있잖아요. 끽끽 하면서 소리 나는 거. 이게 초반에 한두 번은 그냥 듣고 넘어갈 수 있지만은 매일 그리고 매번 같은 시간에 계속 그 소리가 들리면 엄청 거슬리잖아요. 그래서 윗집하고의 층간 소음 때문에 흉기 난동 부리고 이런 게 막 뉴스에 나오고 이런 것처럼 기름값 아끼려고 디젤을 샀다가 이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정신적인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반드시 구매 전에 매장에 오셔서 이 시동을 걸어보시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. 소리를 진짜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. 그래서 아, 내가 이 소리를 감당을 할 수 있을까? 과연 어떨까?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고 신중하게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카니발을 제가 2대를 준비를 했는데 어떤 게 더 뉴고 어떤 게 올류인지 혹시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? 아마 모르실 겁니다. 딜러들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. 전면부에 보면 이게 지금 더 뉴 카니발입니다. 이 하단부 범퍼 쪽 디자인, 그리고 이게 올류 카니발인데 이렇게 하단부 범퍼 쪽에 디자인이 살짝 다릅니다. 그리고 이 뒤쪽에 테일램프 모양이 살짝 다른 거, 그 2가지 부분만 빼고 전체적인 실루엣은 거의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구분하기가 힘든 거죠. 많은 분들이 어차피 똑같으면 싼 걸 사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. 일단은 절대 아닙니다. 겉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완전 다른 차입니다. 올류 카니발은 6단 미션에 유로5 엔진이 들어갔고요. 더 뉴 카니발은 8단 미션에 유로6 클린 엔진이 들어갔거든요. 더 뉴 카니발의 8단 미션은 이 미션 변속도 훨씬 더 부드럽고 연비도 더 개선되고요. 결정적으로 이 유로6 엔진은 디젤 규제 정책이 강화된다 할지라도 더 오래 탈 수 있는 엔진입니다. 자,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. 더 뉴 카니발의 크루즈 컨트롤 옵션은 앞차가 출발을 하면 얘도 따라서 알아서 출발을 하고 멈추면 알아서 멈추고 이게 자동으로 다 되는데 저 올류 카니발은 그거와 반대로 앞차가 출발을 하더라도 멈춰 있습니다. 따로 엑셀을 밟아 주셔야 돼요. 대신에 앞차가 멈추면 얘도 멈추거든요. 올류 카니발은 갈 때 가고 설 때 서고 이게 자동으로 되진 않아요. 하지만 더 뉴 카니발은 그게 된다는 거. 고속도로를 매일 타시는 분들은 이게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사실 엄청 클 겁니다. 이 운전 피로도의 차이가. 물론 올류냐 더 뉴냐의 가격 차이가 아예 안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가 가격 대비 더 좋냐라고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. 왜냐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으니까요. 그렇지만은 두 차량의 이런 옵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알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요즘에 스마트폰 있잖아요. 최신형이 더 뉴고 2년 전 모델이 올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2년 전 거든 최신 거든 전화도 다 되고 카톡도 되고 유튜브도 다 됩니다. 그렇지만 최신 핸드폰이 더 빠르고 부드러울 수 있잖아요. 약간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예산이 빠듯하면 올류, 조금 더 가능하시다고 하면 더 뉴로 가시는 걸로 정리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거 반드시 필수로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. 올류 카니발은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고 더 뉴 카니발은 나온 지가 8년이 넘었습니다. 꽤나 연식이 좀 오래된 차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이거 반드시 필수 체크하셔야 됩니다. 바로 카니발 고질병에 대한 부분인데요. 이 자동차는 중고차든 신차든 간에 무조건 고질병이 존재를 합니다. 그런데 카니발은 차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고질병이 따로 존재를 하거든요. 첫 번째로 이 핸들에서 돌렸을 때 뚝뚝 소리가 나는지 체크해 보세요. 카니발은 차가 크고 무거워가지고 이 조향 관련된 부품 MDPS 웜기어가 잘 나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서 핸들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겁니다. 만약에 뚝뚝하고 소리가 난다면 그건 바로 수리비가 들어갈 거니까 그냥 패스하시고 다른 차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. 두 번째로는 오토 슬라이딩 도어 고질병입니다. 카니발은 이 오토 슬라이딩 도어 때문에 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쉽게도 참 이게 고장이 잘 나는 편입니다. 열리다가 멈춘다든지 아니면 닫히다 말고 다시 열린다든지 너무 늦게 열리고 닫히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장에 오셔서 차를 보실 때 이렇게 한 서너 번씩 한번 해보세요. 그리고 가능하시면 차를 2대를 놓고 동시에 비교해보는 게 가장 좋겠죠.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해보셨다 그러면 시운전을 하면서 체크해볼 게 또 있습니다. 카니발이 엔진 마운트나 미션 마운트가 상당히 잘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정차 시에 진동이 핸들까지 올라오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주행을 하면서 하부에서 드르륵 드르륵 하고 소리가 납니다. 그런 소리가 나면은 100% 무조건 마운트가 나갔다라는 증상이니까 반드시 시운전 하시면서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시운전을 요구하시는 걸 좀 민망해 하시거나 미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시운전은 절대 민폐가 아닙니다. 당연한 거예요.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도 문도 열었다 닫았다 해보고 물도 틀어보고 환기도 잘 되나 한번 체크해보고 이런 걸 하고 나서 계약을 하잖아요. 이
차도 똑같습니다. 직접 몸으로 이렇게 느껴봐야 그만큼 나중에 후회가 없는 겁니다. 그리고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, 믿고 하는 거지 뭐 그렇게까지 다 확인을 하냐,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저희 카마왕에 오시면 저희가 고객님들 번거롭지 않게, 불편하지 않게 다 알아서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.